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제 바짝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가장 마지막인 인삼 손해보장 방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인삼 품목은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 위험 인삼 손해보장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물 특정 인삼 손해보장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보상하는 재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아닙니다. 이거 제가 2차 1과목 강의할 때도 이거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보상하는 재해 뭐가 있냐 보면은 태풍, 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 이렇게 태풍, 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 이렇게 이만큼이 인삼 손해보장에 보상하는 재해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재해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번 보시면은 인삼은 해를 가려주는 해가림 시설도 같이 보장을 해드리는데요. 이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3종 세트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기본적으로 이제 보장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세 가지로 해가림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해가림 시설 종합위험 손해보장 방식입니다. 근데 단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과 같거나 클 때에는 발생한 손해액에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여 보험금을 산정하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을 때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받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해가림 시설에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보험 가액이 동일하게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을 다 가입을 한 거예요. 이럴 때는 보험금 산정할 때는 그냥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보험 가입 금액이 이제 500만 원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보험 가액이 동일하게 1,000만 원인데 나는 너무 부담이 돼 이래가지고 500만 원만 보험 가입을 할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 적은 금액이죠. 이 보험에 가입한 금액 이 500만 원을 한도로 비례 보상하여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구나. 이렇게 먼저 크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이제 시기별로 조사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손해평가 현지조사의 종류랑 방법 나와 있습니다. 먼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기본적으로 해야겠죠. 대상 품목은 인삼이랑 시설 두 가지 다 여기 해당하고요. 이제 대상 재해로 사고가 접수가 됐어요.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이제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게 맞는지 확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상 재해, 인삼은 외우셔야 돼요. 강풍, 태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특정 위험 이거 무조건 암기 기본 하셔야 되고요. 해가림 시설은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3종 세트 나옵니다. 자조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3종 세트가 들어간다. 그리고 조사는 언제 하냐? 사고가 접수되면은 직후에 바로 조사를 하면 되고요. 조사 방법은 뭐가 있냐 보면은 다른 내용과 동일합니다. 큰 타이틀만 보자면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그 여부 확인을 먼저 해야 되고요.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그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은 태풍 이렇게 재해 내역이 명확해요. 또는 사고가 접수됐는데 바로 이제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게 맞는지 조사하는 그 피해 사실 확인 조사도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수확량 조사. 수확량은 얼마인지 조사를 해야겠죠. 품목은 인삼 품목에만 해당하고요.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방법은 여러분이 편하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확량 조사가 적기인지 그 판단도 해야 되고 시기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조사하는 시점이 인삼의 수확량을 확인하는데 적절한지 검토하고 만약에 조금 빠르거나 그래요. 그러면은 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인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칸수랑 칸 넓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전체 칸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농지 내에 경작하고 있는 전체 칸수를 세게 되는데요. 만약에 전체 칸수를 세는 게 불가능할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경작 면적을 이용해서 칸수 조사, 그러니까 경작하는 면적을 칸 넓이로 나눈 이러한 조사 방법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칸수를 조사를 했으면은 그 칸의 넓이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주목 간격이랑 두둑폭 그리고 고랑폭 이 세 가지를 조사해서 칸 넓이를 구하는데요. 그 칸의 넓이는 이 지주목의 간격이랑 두둑폭, 고랑폭 더한 값을 곱해주면은 한 칸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폭이 두 개가 나오면은 폭 해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겠죠. 폭 두 개는 더하고 지주목 간격이랑은 곱해준다. 그리고 조사 방법에 따른 수확량 확인 나와 있는데요. 인삼도 여기 보시면은 전수조사 방법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표본을 정해서 하는 표본조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수조사에는 뭐가 있냐? 먼저 칸수 조사를 해야겠죠. 이번에 수확한 칸수 그리고 수확하지 않은 칸수, 먼저 수확한 칸수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확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확한 인삼의 무게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삼의 전수조사에 수확량 확인이 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표본조사. 표본조사를 할 때에는 정상 칸수랑 피해를 입은 피해 칸수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을 어떻게 할지 그 선정을 하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칸수에 따라서 적정 표본 칸수를 선정하고 해당 수의 칸이 피해 칸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 칸을 선정한다. 어려운 내용 없어요. 그냥 인삼은 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칸 넓이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칸이라고 쓴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삼 수확 및 무게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표본 칸 내에 있는 인삼을 모두 수확해요. 그리고 거기 표본 조사니까 무게를 측정해야겠죠. 네, 그리고 바로 아래 박스 내용 보시면은 품목별로 표본 주수표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 기본서가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이 내용이 새롭게 실린 내용인데 그 전까지는 그냥 뒤에 별표 1에 실려 있던 내용이 본 교재에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은 외워주는 게 좋겠죠.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외우냐 보면은 피해 칸수가 300칸 미만, 500칸 이렇게 3, 5, 7, 9, 12, 15, 18, 18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3, 5, 7, 9, 12, 15, 18, 18 그리고 300칸 미만, 500칸 미만, 700칸 미만, 900칸 미만, 1200칸 미만, 1500칸 미만, 1800칸 미만, 마지막 것만 이상. 그리고 표본 값수는 3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1,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여러분이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인삼의 수확량 조사는 어떻게 하냐 지금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인삼을 끝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인삼의 해가림 시설은 어떻게 조사를 하냐 잠깐 살펴봐야겠죠. 적용 품목은 해가림 시설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사 방법에서 이제 이 인삼의 해가림 시설도 칸수로 조사를 하는구나. 그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전체 칸수 조사는 농진의 경작 칸수를 셉니다. 네, 칸수를 세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작 면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 동일한 내용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칸 넓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주목 간격, 두둥폭, 고랑폭을 조사해서 칸 넓이는 폭폭을 더한 값을 지주목 간격에 곱해주는 식으로 해서 칸 넓이를 산출을 하게 되고요. 다음 피해 칸수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피해 칸에 대해서는 전체 파손 및 부분 파손, 근데 인삼은 2, 4, 6, 8형으로 나누어서 각 칸수를 조사합니다. 수치 잘 봐두세요. 인삼의 부분 파손은 20%, 40%, 60%, 80%형 이렇게 구분한다. 참고로 이거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 보시면은 그림 2-28에 해가램 시설의 손해조사 방법 나와 있는데요. 칸 넓이 확인이 뭐냐?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통상 한 평, 1평을 한 칸으로 보는데요. 여기 이만큼을 이제 칸 넓이 확인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전체 칸수랑 피해 칸수를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가 없는 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액 산정 보시면은 해가림 시설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 참고로 7회, 저희 7회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단위 면적당 시설 가액표, 파손 칸수, 파손 정도 등을 참고하여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기평가한 제조달 가액으로, 제조달 가액 다시 만드는 가액이죠. 산출한 피해액을 산정을 하는 거고요. 산출된 피해액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 미적용, 그리고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산출한다.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이거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이 내용 여러분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미보상 비율 조사도 동일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인삼이랑 해가림 시설의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지급하냐 내용 보자면은 인삼의 보험금 산정 공식은 가피자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지급 보험금의 공식은 가피자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거 지금 수정이 된 거예요. 이 나번 내용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원래는 그냥 기지급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뭐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이 수정이 되어서 2회 이상 정확한 수치가 나왔어요. 2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 보험금은 그러니까 이 가피자에 따라서 산정된 보험금에서 기발생 지급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요 내용이 2023년도 개정. 정확한 수치가 나왔다. 원래는 그냥 기지급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였는데 2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 보험금이라고 이렇게 수치가 정확하게 수정이 되었으니까 잘 봐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율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제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라는 용어 하나 나옵니다. 인삼은 뭐 1년근, 2년근, 3년근 이렇게 연근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연금별 기준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뺍니다. 그리고 연금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눈 값에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눈 값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인삼의 피해율은 조금 특이하죠. 자, 다시 보면은 아래 박스 피해율은 이제 1에서 수확량, 연금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눈 값 곱하기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눈 거를 곱해서 피해율을 산정한다. 이 인삼의 피해율 공식도 체크 특이해요. 잘 봐두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그냥 암기하셔야겠죠, 공식을. 자,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연금별 기준 수확량 가입 당시 연근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뒤에 표 보시면은 이제 분량 표준 우수에 따라서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에 이렇게 기준 수확량이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이 표는 암기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저는 얘는 암기 안 했고 여러분은 만약에 시간이 남거나 이제 나는 뭐 완벽하게 하고 싶어 이러신 분은 정말 나중에 이 내용은 뭐 그때 암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아래 내용 보시면은 수확량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더하기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을 더해서 수확량을 산출을 하는 건데요.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은 총 수확량을 금차 수확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하고요.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조사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로 한다. 네, 다시 이 수확량은 한마디로 그냥 조사 수확량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이다. 근데 조사 수확량은 뭐냐? 조사 수확량은 총 수확량을 이번에 금차 수확 면적으로 나누면은 이번에 조사한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산출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조사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해주면은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 비율은 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하는 거고요. 다음 마지막 내용 보시면은 이제 보험금의 지급 한도 나와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한도 나와 있는데요. 이거 조금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인삼 작물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한도겠죠. 네, 재보험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상기 가나다라, 그러니까 가나다라를 적용해라 이 말은 한마디로 지급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으로 계산을 해라 요 말이죠. 그리고 한도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보험금은 인삼의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비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이 세 가지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은 보험 가입을 초과해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사항 다만 농지별 손해 방지 비용은 2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나오는 건데 손해방지, 대위권 보전, 잔존물 보전은 보험 가입 금액 초과해도 준다. 근데 농지별 손해방지 비용은 한도가 있다. 그 한도가 2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 비용 손해 중에 이제 마지막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해가림 시설, 인삼의 해를 가려주는 해가림 시설의 보험금 산정 공식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급 사유는 보험 기간 이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과 같거나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클 때 첫 번째 경우에는 보험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과 같거나 클 때, 두 번째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은 첫 번째 경우에는 보험 가액이 1,000만 원짜리였어요. 1,000만 원짜리였는데 이제 보험 가입을 1,000만 원을 다 했어. 이 경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험 가액이 마찬가지로 1,000만 원짜리예요. 근데 계약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아니면은 나는 보험사고가 안 날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는 500만 원만 보험에 가입을 할래. 요 경우가 2번의 케이스입니다. 네, 1번 케이스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과 같거나 클 때인데요. 한마디로 보험 가입을 딱 맞게 전부 보험으로 했거나 초과 보험으로 했을 때의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한도를 뭘로 한도로 하냐? 그러면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준다. 그러나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클 때에는 이 뒤에 나온 케이스는 이제 초과 보험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예를 들어 보험 가액이 동일하게 1,000만 원인데 나는 보험 가입 금액에 1,500만 원에 할래. 이러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이 이제 보험의 가액보다 더 많이 이제 가입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번 케이스는 보험 가액이 1,00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만 가입을 했어요. 일부 보험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비례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손자가 기본 저희 보험금인데 이제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너가 보험에 가입한 그만큼 정확히 비례보상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비례 보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최소 10만원 그리고 손해액의 10% 그리고 최대 100만원 한도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이랑 2번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손해액이란 뭐냐?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 가액을 손해액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 4번은 중복보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복보험에 관한 얘기인데요.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 예를 들면 공제 계약이 있고 이들의 보험 가입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 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하는데요. 이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보험. 예를 들어 A라는 해가림 시설이 있어요. 근데 A라는 해가림 시설을 기억이라는 보험에도 가입을 할 수 있고 니은이라는 보험에도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 A라는 해가림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중복적으로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서 이렇게 다른 계약에도 가입한 경우를 중복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하냐 보면은 1번과 2번 이런 케이스로 보험금을 계산을 하는데요. 네, 아래 보시면은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그리고 2번은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에는 손해액을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의 합계로 각각 이렇게 비례해서 주는 거고요. 계산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은 보험금을 구하겠죠. 보험금을 보험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서 이제 계산해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 한도 중요해요. 이번에 나오는 한도는 해가림 시설에 관한 한도가 되는 거겠죠. 보상하는 재해로 재해보험 사업자가 지급할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은 각각 위에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보험금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가림 시설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 손해 중에서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이 세 개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지급을 하는데요. 다만 농지별로 손해 방지 비용도 한도 걸리는 거 있어요. 농지별 손해 방지 비용은 20만 원을 한도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타 협력 비용 나오는데요. 이 기타 협력 비용은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한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인삼의 해가림 시설에 대한 보험금에 대한 지급 한도 이게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는 인삼, 작물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한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만의 암기 노트 이런 공책에다가 해당 내용 정리하면서 비용 손해 뭐는 20만 원 한도, 뭐는 손해액의 10%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정리하면서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내용은 꼭 그렇게 여러분만의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쓰면서 정리하셔가지고 이 한도는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삼은 많이 특이한 내용은 없고 이 지급 한도 부분을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칸수로 구한다. 그리고 피해율 구할 때는 여기 조금 특이한 이 공식을 사용한다. 이 정도 잘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삼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